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점들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메가톤급 비리며 그런 엄청난 불법 행위들입니다. 최근만 해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고 또 전 금융위원회 국장이었죠. 유재수 어떤 그 감찰을 무마시키고 중단시키는 부분이나 또 유재수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 행위로 인해서 이미 구속이 되었고 또 우리들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현재 문재인 정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들 병원에서 정말 수천억 대의 부당 대출을 받은 부분도 지금 갑자기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작년도 지방선거에서 울산 광역시장 선거 당시 김기현 시장이 압도적으로 상대 후보, 민주당 후보를 앞서가는 가운데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하명 수사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뒤집힌 또 그 과정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하명 수사의 문제점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뒤로서 정말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행위 그리고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그런 행위를 그야말로 여러 가지를 자행했던 이 정권의 민낯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가 이제 갓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이렇게 터져나온 비리들의 결과가 과연 이 정부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그런 점을 의심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울산광역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문제점, 앞으로 전망 등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왜 갑자기 이것이 이렇게 부각이 되느냐, 이 점을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6월달 울산 광역시장 선거에서 사실 그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었고 자유한국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후보가 된 김기현 시장이 상대당 후보 민주당 현재 당선된 송모 시장을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었죠. 그런데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납득하기 힘든 그야말로 납득할 수 없는 김기현 시장의 주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인해서 급격히 이 김기현 시장에 대한 악성 여론이 이렇게 퍼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선 울산지방경찰청은 말이죠. 황운하 청장이 이 경찰대 일기 출신입니다. 경찰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검찰도 필요 없다. 검찰이면 다냐 하는 그런 논리로 지난 20여 년을 검찰과 대척 관계에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주도해서 김기현 시장의 형제와 그 비서실장 측근 등을 구속을 하려 하고 그것이 법원에서 검찰에서 다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만 선거일 당일까지 정말 깜도 안 되는 내용의 첩보를 가지고 무리하게 수사를 빙자해서 김기현 시장을 압박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말이죠. 그 울산지방경찰청이 조사했던 그 건은 선거 후에 전부 울산 검찰에서 다 충분한 보안 조사 확인을 거쳐서 다 이것이 아무런
수사거리가 안 된다, 혐의가 없다 해서 불기소가 됐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김기현 시장이 이제 피해자로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소했던 건,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던 건은 계속 수사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런데 그 수사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으로 있던 박형철 비서관, 김태우 수사관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김태우 수사관이 있던 청와대 특감반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울산지방검찰청에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마한 그런 사항을 틀어놓은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민정수석실에서 울산지방경찰청에다가 김기현 시장의 무슨 비리 첩보를 넘긴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은 그것을 토대로, 그 첩보를 토대로 김기현 시장을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첩보가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실이 원래 이러한 범죄 첩보를 수집해서 관리 이렇게 확인하는 부서인데, 거기서 한 게 아니라 백원우라고 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넘긴 첩보였다는 것을 발설을 한 것입니다. 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말이죠, 대통령 친인척의 그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부서이로서 이와 같이 일반 공직자의 비리 또는 범죄 첩보를 다룰 수가 없는 곳이고, 특히나 김기현 울산시장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비리나 범죄 첩보를 다룰 수 없는 부서인데, 그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지방경찰청에다가 이런 거 조사해봐라고 던진 것이고, 자료만 던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관계된 직원이 울산까지 내려가서 그 사항을 점검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찍기 두어 시간 전에 또 보도난 바에 의하면 그때 백원우 이 민정비서관이 운영하던 그 특감반, 이 특감반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없는 그야말로 비선으로 운영하던 불법 그런 감찰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감찰팀에 파견 나가 있던 백모 검찰수사관이 지금 자결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 따로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자살인지 의문의 죽음으로써 이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그것은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자료를 넘겼다는 부분이 나오니까 대검찰청에서 이것을 울산지검에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선거공작, 정치공작의 냄새가 나는, 그야말로 정말로 이 문재인 정권에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정치적 공작의 냄새가 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라, 이 사건의 이 죄질이나 성격, 이 사건의 정치적 이런 파괴력,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울산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지검으로 이송을 해서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며칠째 정말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전모가 앞으로 밝혀지겠습니다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야말로 이 정부의 이러한 정치 공작이 만약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존립이 장담하기 힘든 그런 어마한 국민적 그런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당시 부산 또 경남, 울산 이 소위 PK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비교적 울산시장 선거만큼은 당시 시장이면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시장이 워낙 주민들 지지도 면에서 원사이드하게 앞서갔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울산시장의 민주당 후보인 송모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도 특별한 관계에 있고 문재인 시장 대통령이 꼭 이 사람은 당선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있고 또 조국 민정수석이 이 송모 시장의 무슨 후원 회장을 맡을 정도로 또 친분 관계에 있는 그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어쨌든 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말이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앞장서서 김기현 시장과 그 가족 및 비서실장에 대해서 표적 수사용 범죄 첩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의심이 지금 풀풀 나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청장은 물론 그 후에 대전 경찰청장으로 옮긴 이후에 최근에 내년 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도전하겠다는 그 야심으로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표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 사항이 가려질 때까지 일단 보직 해제를 시킨 상태에서 이 혐의가 확인되면 출마가 아니라 교도소로 가야 될 그러한 지금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쨌든 울산지방경찰청이 그 첩보를 구실로 선거일 직전까지 의도적인 표적 수사, 과잉 수사를 벌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서 검찰이 본격 수사, 서울지검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크게 이제 두 갈래의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 어쨌든 거기에 관여한 이 불법 프레임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 즉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이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나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의 황운하 청장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백원우 이 사람은 재선의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소위 운동권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386 세대 중에 또 한 명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민정비서관으로서 재선 의원이면서 특이하게 민정비서관을 맡은 것은 단순한 민정수석 밑의 비서관으로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공작적 정치 공작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실세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관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이제 하나의 갈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갈래는 그럼 이와 같은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그 1차적인 피해, 직접적인 피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결국 아깝게 전세가 뒤집어져서 그야말로 어떤 직무상의 과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나 그 비서실장의 마치 어떤 부정부패가 있었던 양 그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고 낙선한 김기현 시장이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법원에 소제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시도지사는 먼저 선거소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선거무효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거소청 기간이 참 그야말로 어이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일로부터 14일 내에 선거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물론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
6.13 선거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선거소청을 할 수 없고, 선거소청을 못하면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가 되는, 당선자에게 그런 당선 무효가 되는 그런 불법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도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은 결국 위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위헌의 요소를 보자면 이와 같이 선거에 문제가 되는, 선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뒤늦게 발견이 된 경우, 또 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이러한 정치 음모, 선거 공작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선거일로부터 선거일 무렵에는 금방 밝혀지지 않고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에 이것을 위해서 이 법에다가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 사유를 안 날로부터, 그 사유가 드러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중적 기산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규정을 둔 사례들이, 입법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 재판의 경우에도 말이죠. 어떤 그 행정 처분이 잘못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1년 내에 소를 제기했고, 그것이 뒤늦게 그것이 확인이 되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러니까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만 뒤늦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소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사유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거소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두지 않은 것, 이것이 일종의 선거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을 또 침해한 것이 되고요. 또 다른 법률과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또 평등 원칙 위배가 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내일 헌법 소원을 월요일 날,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2일 날 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정권이 저지른 이런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의 지금 혐의가 지금 짙게 나타나서 이것이 새롭게 수사가 진행될 경우, 또 수사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밝혀질 경우에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이고, 이것을 토대로, 이 결과를 토대로 선거 결과를 바로잡는 그런 소송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입장입니다. 어쨌건 이 울산광역시장 선거의 하명 수사를 비롯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하면서도 이와 같이 저질러온 여러 가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그러한 질책, 책임 추궁이 따르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